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지인편으로 함께 공유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주식회사 아와골프의 강경애 대표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아화골프는 대전에 소재한 기업으로 직접 골프 클럽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상의 플레이를 실현하게 만드는 국내 넘버원 하이테크 골프 컴퍼니입니다. 주식회사 아화골프의 강경애 대표께서는 이제 이 책을 추천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 오래 살다 보니까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렇게 추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20대인가 30대인가 읽었었던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내용은 사실 가물가물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글쎄요, 나이가 들고 나서 읽어서 그럴까요? 왠지 이 들어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구구절절이 다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의 세월의 힘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75년생, 그들 나이로 43. 올해 4월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즈에서 역사적인 우승을 하며 다시 한번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1997년, 2001년, 2002년, 2005년에 이어서 우주의 통산 5번째 마스터즈 우승이었는데요. 사실 우즈에게 지난 10년은 뭐 불륜, 이혼, 약물 같은 스캔들에 또 잦은 부상과 치료가 겹치면서 그는 왕년의 골프 스타로 잊혀가는 듯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부활하죠. 지난 4월 마스터즈에서 우승한 뒤 인터뷰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냉정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 승리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인드 컨트롤이 통했다는 거죠.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도 냉정함 그리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그야말로 온전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인터뷰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우리로 하여금 냉정함을 유지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만나보죠. 작가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책을 여러분이 왜 굳이 읽어야 할까? 나는 1912년부터 뉴욕의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왔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즉석에서 말할 내용을 생각해내고 좀 더 명료하고 효과적이며 침착하게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정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나는 이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말하기 훈련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일상에서 업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류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또한 나 자신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 능력과 이해력이 없었나를 생각하면 오싹할 지경이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당신이 경영자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도 건축가라도 엔지니어라도 마찬가지이다. 카네기 공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공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적 지식은 금전적인 성공의 15%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능력,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었다. 네, 작가는 우리에게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부로,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4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5부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요, 실제 하는 예를 많이 들어줘서 재미가 있고 설득력 있게 느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딱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끝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먼저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을 들고 있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산 그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렌은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그 사람의 욕망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입니다. 나는 매년 여름마다 메인주로 낚시를 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쓰는 대신 지렁이나 메뚜기를 물고기 앞에 흔들며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가 하면 랠프 월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축사에 집어넣으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송아지는 완강히 네 발로 버티며 목초지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한 아일랜드 출신 하녀가 부자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물론 에머슨처럼 에세이나 책을 쓸 정도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경우에서만큼은 에머슨보다 훨씬 더 나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닌 송아지의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송아지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빠는 동안 어렵지 않게 축사로 송아지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을 수 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라.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러분께서는 사업상, 직업상,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어색한 상황의 경험은 없으세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마음 상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의 이름,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카네기는 강철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는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강철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다.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재주와 천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10살 무렵에 카네기 역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보자.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는 꼬마였을 때 카네기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엄마 토끼였다. 얼마 안 가 그는 작은 토끼들이 살고 있는 굴을 찾았다. 그런데 이 토끼들을 먹일 게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토끼들을 먹일 클로버와 민들레를 충분히 따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주겠다고 했다. 계획은 마치 마법과 같이 들어맞았다. 카네기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즈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네. 이 내용에 이의 있으세요?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럼 이쯤에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어디죠? 네. 손앵커의 더 책방, 제 이름은요, 손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끝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많은 상황, 관계에서 냉정함과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소개해 주신, 추천해 주신 주식회사 아와골프의 강경애 대표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